날 집 현관문에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다는 쪽지가 붙었는데 확인해보니 법원에서 보낸 사해행위 취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느닷없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도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빚이 있는 채무자 중에는 빚을 갚지 않을 요량으로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할 것 같으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각한 것처럼 등기하거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지인 계좌에 이체해서 채권자에게 갚을 재산을 없애버리면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라고 봅니다. 그럼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채무자에게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액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의 관점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막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본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용어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피고가 선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입증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에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이었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몰랐다는 말만 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던 사람이 돈 대신 재산으로 빚을 받았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 시각에서 볼 때 채무자가 수익자와 짜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 구조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를 입증해서 이 소송 방어에 성공한 하급심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인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매물을 보고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된 매물을 산 사람을 두고 사해행위 악의자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러나 채무자와 수익자가 미리 짠 다음에 채무자가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등록하고 수익자가 그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친척 등 인적 관계가 있는지, 매매 대금이 시세와 비교해서 적정했는지, 실제로 수익자가 매매 대금을 지불했는지, 수익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했는지 등의 사정을 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정당히 매수한 이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한 분들은 매도인과 전혀 인적 관계가 없고 매매 대금은 시세와 비교해 정상 범위였으며 실제로 매매 대금 지급했고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난히 이 소송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에 채무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려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정상적인 가격을 치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매수한 부동산 근처에 있었던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를 악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그 부동산을 직접 매수한 사안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예전에 알고 있었고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수익자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전체적인 경제적 형편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적정했으며 실제 매매 대금을 지급했고 이후 수익자는 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수익자는 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이미 경매 개시가 결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매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인식했으므로
사회행위 악의가 의심된다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무자나 공인중개사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익자에게는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먼저 매매 계약을 제안하였던 점, 경매 개시가 결정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수익자가 주저했는데 매매 대금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는 점, 매매 대금도 적정했다는 점, 사해 행위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입니다. 앞에 든 사례들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사례가 까다롭다고 봐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미 채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채무자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이 크므로 겉으로 봤을 때 가장 전형적인 사해행위 사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와 근저당권을 취득한 수익자 사이의 인적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정상적이었는지, 수익자가 사해 행위임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취득할 동기나 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하급심 판례가 있으므로 소송에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 대차 관계가 있었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전받은 사안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나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익자는 선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시 대부업을 하는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수익자가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서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확인한 것은 담보가치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였고 실제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수익자가 사해 행위임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여 수익자는 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채무자와 거래 관계가 없어서 채무자의 신용,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었으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나 그 위험성이 크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아 수익자는 선이라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가 된 사람이 본인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쉬워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의자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잘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